여러분 앞에서 우리 해군이 창설된 이후 군함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폐선된 함정을, 그것도 그 함정을 구입할 돈이 없어 해군 부인들이 바느질로 바자회 성금으로 모아서 어렵게 가지고 왔고, 1970년대까지는 이렇게 미 해군이 쓰던 중고 군함을 사용하면서 심지어 함정의 부품이 고장이 나면 그 부품이 생산이 되지 않아 부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이 탑재되어 있는 또 다른 함정을 가져와서 그 함정에 있는 부품을 떼서 수리를 하면서 군함을 운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우리 해군이 어떻게 스스로 함정을 건조하겠다고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동남아 국가뿐 아니라 미국까지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조선의 기술을 역으로 수출하게 되는 현재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7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해군의 군함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해군이 쓰던 함정들은 대부분 미군이 쓰다 버린 중고 군함들이다 보니 고장으로 인한 후속 군수 즉 정비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외칩니다. 이제 자주국방이다.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만든 군함으로 지켜야 한다. 대통령의 그런 지시를 따라 해군 수뇌부는 큰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손으로 군함을 직접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군함을 건조할 자금도 기술도 도면조차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있었던 건 군함을 만들겠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또 1975년에 미국이 직접 참전했던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서 한국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소련제 스텔라급 고속정, 소련제 로미오급 잠수함, 중국제 184명 어뢰정, 호위함, 상륙정, 특수전용 반잠수정, 기뢰정 등 다수의 함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 해군은 PF급 미 해군의 중고함, D급 예비 구축함, LST, LSM 등 중고 상륙함 그리고 고속정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 북한 해군은 우리 해군에 비해 수적으로 우세하였고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을 통해 기습 전략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해군은 미국 공여함 중심의 방어적 해군력으로 연안 경계와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기술적 자립 기반은 미약했고 북한의 잠수함과 고속 침투정 등에 대한 대응 전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형 전투함 건조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고 전력 증강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1980년까지는 북한과 대등한 해군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해군은 두 가지를 추진하게 됩니다. 첫째, 2800톤급 대형 전투함 개발과 둘째, 750톤급 경비함 건조로 노후 함정 대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배 만든다고 해봤자 소형 고속정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군함을 설계나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조선업계 반응은 반반이었습니다. 그때 한민간 기업이 당당히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해군과 현대중공업이 함께 미국 JJMA사의 기본 설계 용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JJMA사는 잔 제이 머컬런 어소시어츠의 약자로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해군 상선용 함정 전문 설계 및 해양공학 컨설팅 기업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을 위한 함정 설계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FFG-7 페리급 구축함의 설계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미국 국방부 및 해군과 오랜 계약 경험과 고속정, 호위함, 구축함, 항공모함 등 다양한 함정의 기본 설계 및 시스템 통합 지원이 가능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JJMA사가 함정 설계 능력을 갖춘 가장 유력한 해외 파트너로 간주되었고 한국 해군과 현대중공업은 함정 설계 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해 기본 설계 용역을 JJMA에 의뢰했습니다. 1976년 6월에 JJMA와 기본 설계 및 기술 지원 협의를 착수하였으나
한국 해군의 요구 성능을 100%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과 성능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리고 기술 자료 공급과 기술 지원이 불가하고 보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 제시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해군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럼 다 우리가 하자. 우리 기술진이 직접 설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76년 12월에 현대조선과 기본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민간 조선소에서도 군함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직접 밀어줬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조선소가 군함을 만들던 경험이 전혀 없었고 엔지니어들은 상선용 설계에 익숙했지만 군함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군함의 기본이 되는 스텔스, 소음 저감, 무기체계 통합 이런 단어들은 거의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진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무간부를 통해서 미해군 과거 군함 도면을 받았는데 도면 자체가 전부 영어였고 설계 단위가 인치 또는 피트여서 그것을 우리가 쓰는 미터 단위로 다시 그리는 데만 1년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설계부터 자동화된 캐디 시스템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시기였습니다. 처음 군함을 맡게 된 조선소인 울산의 현대중공업 군함의 건조는 그렇게 간단치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군함은 이게 그냥 쇠붙이 덩어리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레이더에 안 잡히도록 선체 각도도 계산해야 하고 포탑은 함정의 어떠한 진동에도 엔진이나 전기 계통이 끊기지 않아야 하고 거기다 방탄격벽, 탄약고에는 일정한 습도와 온도 유지를 위해 공조 및 냉각 시스템까지 탑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상선 만들던 기술자한테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함의 도면은 보안 문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면을 한 장 한 장 받을 때마다 열람 기록을 남기고 마음대로 출력도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파일은 암호화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해군은 해군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요구하고 해군이 필요한 군함을 만들기 위해 조선소의 기술감독관을 직접 파견했습니다. 일명 감독관실 여기에 파견된 감독관들은 말 그대로 군복을 입고 설계실 옆에 상주하면서 이건 안 됩니다. 그것은 해군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하며 일일이 간섭하고 지적을 했는데 처음엔 서로 갈등도 많았습니다. 도면에 있는 대로 용접을 했는데도 군에서 안 된다고 하고 왜냐고 물으면 해상 충격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상선은 파도만 맞으면 되는데 이건 적함으로부터 쏜 포탄도 맞았을 때 승조원의 생명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함정도 승조원의 생명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또 이것은 실전 전투에서 배가 한번 기울면 50명씩 죽는다. 그래서 절단 위치랑 구조제 넣는 방식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날은 도면을 보면서 밤 11시에 회의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설계를 수정하고 조선소 근무자들은 거의 며칠씩 회사에서 집에 못 가는 일도 흔했습니다. 또 함정 내부에 케이블이 20km가 넘게 들어가는데 그걸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인입하다가 처음엔 설계 오류로 인해서 기관 엔진열에 녹아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을 해군 기술장교가 현장에서 다시 뜯고 새로 재배선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음 저감 설계도 문제였습니다. 상선은 함정 소음에 신경을 쓰지 않는데 군함의 소음이 적의 잠수함에 노출되면 군함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으니 이걸 해결하려고 국내에 없던 소음 분석기를 해외에서 구하고 나서야 겨우 그 기준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또 배수구 하나하나에까지 세밀하게 간섭을 했고 이거 하나에 우리 전우들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적당히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78년에는 기본 설계를 완료하였고 1980년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군함 울산함이 드디어 진수하게 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첫 함정 울산급 호위함이 완성됐을 때 조선소 기술자들과 해군 감독관들 진짜로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군함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진짜 우리의 바다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배를 진수하는 날 함정에 태극기 꽂고 출항하는 그 모습에 어떤 장교는 눈물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는 철판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의 혼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이야 세계가 인정하는 조선강국이지만 그 출발은 이렇게 피, 땀, 눈물의 결정체였다는 것과 우리가 지금 바다를 지키고 있는 해군의 함정은 그때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정은 이후 대한민국 해군의 중심 전력으로 활동하였고 국내 방산 기술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준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해군 최초의 울산급 초계함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전체 길이는 약 103.7m, 전폭, 즉 선체의 너비는 12.5m, 만재 배수량은 약 2200톤이며 평시에는 1800톤 내외입니다. 추진 장비는 호도크 방식, 즉 컴바인드 디젤 앤드 가스로 디젤 엔진 2기와 가스터빈 엔진 1기를 같이 쓰는 개념으로 디젤 엔진은 순항 시 가스터빈은 고속 기동이 필요할 때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유연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 추진 체계는 최대 속도 약 34노트, 즉 시속 약 63km까지 낼 수 있으며 항속 거리는 약 8000km 이상이었습니다. 승조원은 약 180명 내외였으며 장기 작전을 고려해 선내 공간과 편의시설도 고려된 설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울산급은 198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장기간에 걸쳐 한국 해군의 연안 방어와 NLL 경계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습니다. 함정의 두뇌를 담당하고 있는 전투지휘 체계는 네덜란드 시그널사의 스와코 체계 시리즈로 WM-28 레이더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적함에 대한 포사격을 할 수 있게 하는 체계입니다. 주요 탑재 장비로는 주포로 76 오토멜라라, 이탈리아제 자동 단장포로 초당 85발 발사 속도였으며 스웨덴제 40보포스 대공포는 근접 대공 방어용으로 활용됩니다. 대한 미사일은 미국 레이션사의 하픈 미사일로 사거리는 약 160km로 적 함정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대잠 무기로 마크 46 경어뢰로 함정 좌우 측면에 3연장이었고 사거리 약 11km, 속도 40노트 이상으로 적 잠수함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후기 개량형 울산급 일부는 근거리 대공 방어를 위해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 미스트라르로 적의 저공 침투 항공기나 헬리콥터 위협에 대비한 최후의 대공 방어 수단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울산급의 무장 체계는 당시 한국 해군의 작전 환경, 즉 NLL 해역, 근해, 초계, 연안방어 대잠 작전 등에 적합하게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탑재되어 있는 함정 장비의 대부분이 외국 제품으로 운용에 많은 제약과 후속 군수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해군의 군함이 처음부터 멋지고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도면도 기술도 없던 시절 단 하나의 의지와 집념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함정으로 우리 바다를 지키고 더 나아가선 수출까지 하게 된 지금, 그 출발점이 바로 국산 군함 1번 울산급 호위함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든 군함이 동남아, 중동으로 수출되고 미국에 폐선된 군함을 가지고 와서 어렵게 시작했던 한국 해군이 이제는 그 미국 해군이 한국 군함 기술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지키는 건 총과 함포만이 아니라 그걸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폐선된 군함을 한 척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 우리 선배들은 미국 부두의 컨테이너에서 먹고 자면서 고장난 장비를 수리하고 갑판의 녹을 제거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폭풍 속에서 태평양을 건져왔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조선소에서 우리의 군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자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엔 더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